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이 또다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 노동부에서 발표된 11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26만 6천 개로 시장의 컨센서스인 18만 개를 상회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고, 실질적으로는 또 그 실업률이 3.5%로 1969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중국과의 1단계 합의가 근접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고점이 3,154포인트인데 3,145포인트로 갭상승해서 지금 고점 돌파 시도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약하게 나오고 난 뒤에 고용지표 개선으로 아주 급하게 상승으로 이끌었던 것하고 동일한 이런 시점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월 초에 지금 미국 시장은 이렇게 월 초에 약해졌다가 지금 현재 월중으로 가면서 좋아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인데 지금 비슷한 이런 흐름이고 고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그 주말 국내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오랜만에 이제 반전의 고리를 만들면서 5일선을 탈환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결국은 이제 22일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도 20일 이상 순매도 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그 매수세가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이지만 지금은 과도한 매도 구간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지는 구간이다. 그래서 주초에도 지금 현재 61선이 있는 지금 2090라인에 안착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이미 지금 주가가 이렇게 N자형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반전하고 직전의 저점을 지켜주는 이 사이클이 나오면 반대로 N자형 하락 이후에 다시 N자형 상승을 가져가면서 여기에 대한 숄더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여기에 대한 숄더가 나오지 않고 다시 직전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이것은 하락의 트렌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2090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뭐 추격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2080선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 유효한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나 국내 기관들이 시초가 이후에 연속적으로 매수에 가담해 주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에 가담해 주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상승폭을 축소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보면 전날의 그 음봉을 완전히 지금 현재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통형의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5일선을 탈환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0일을 깨고 내려오는 데드크로스를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주초에 형성했던 632라인에서 화요일날 하락 갭을 만들었던 요 자리를 지금 현재 다시 주초에 가서 이 갭을 메워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 중요하다. 여기를 만약에 메워준다면 N자형 하락 이후에 다시 재상승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이렇게 N자형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위로에 이렇게 N자형의 상승을 가져오면
헤드앤 역헤드앤 숄더의 흐름이지만 N자형의 지금 현재 하락 이후에 반전했는데 그 반전이 약해서 이 저점을 만약 깨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추세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라는 점을 국한시켜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가시고, 만약에 저점이 올라가서 저점을 깨트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신뢰 있는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보니까 추격보다는 다음에 내려왔을 때 그 610선에서의 어떤 저점을 지켜주느냐, 613을 지켜주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지수보다는 종목의 포커스를 맞춰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주가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지난 주말에는 단순하게 지금 보면 주로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젠백스나 일진홀딩스, 제일바이오 등의 바이오 섹터들이었습니다. 바이오 섹터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급등주였고, 뭐 이게 일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열사의 어떤 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계열사들이 다 올랐고,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심 테마주들이 주력으로 움직였던 것들은 MLCC 관련주들이나 카메라 관련주들, OLED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IT 부품주들이 강하게 올랐다. 결국은 이 IT 쪽에서 시장 흐름들이 주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고, 바이오 쪽에 급등주가 나왔지만 바이오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시장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2월 9일 단기 및 스윙 끝장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제일바이오입니다. 자, 제일바이오가 강하게 상승을 가져왔는데, 이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가 동물용 구충제 펜벨다졸을 복용한 이후에 건강 상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했습니다. 폐와 뼈는 지난 10월 검사한 것과 변함이 없었고, 피검사와 암 수치 확인 결과 암 종양 수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간 수치와 콩팥 기능이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이것이 희망을 주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펜벨다졸과 관련해서의 1등주는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가 직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의 몫입니다. 지금 보면 연속적으로 올랐죠. 연속적으로 올랐고 고점을 넘었으니까, 만약에 아침에 10,000원대를 넘어서는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건 보유자의 몫이라고 패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히려 10,000원대를 넘어갈 경우에는 이 종목 말고 지금 바닥권에서 잘 안 움직였던 지금 현재 구충제 관련주들, 동물용 구충제 관련주, 알리코 제약이나 진바이오텍이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고, 위로 올라가서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오거나 아니면 10,000원대를 넘지 못하고 가격 조정이 나오면 아래로 내려왔을 때 9,300원대에서부터 8,800원 존에서 매 포인트를 잡고, 손절 라인은 8,200원으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보건당국에서 지금 현재 특별한 어떤 내용들을 제시한 이런 내용들이 아니죠. 그러면 한 개그맨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SNS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의 어떤 이런 활동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은 검증이 되지 않는 이런 흐름이라서 언제나 시장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이런 자리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일바이오의 대장주인 제일바이오의 움직임을 보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단기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바이오가 가격의 부담을 느꼈을 때 제일바이오와 관련해서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 새롭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쪽으로 시장 흐름들을 공략하는 순환매 전략을 동시에 노려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이고요. 자, MC넥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폴더폰 관련주이고 이쪽에 폴더폰 중에서 카메라 모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이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이게 이제 폴더폰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모두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작년에 411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3분기까지 846억의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회사가 견조하게 나갔다. 그럼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연간으로 보면 결국은 한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5,700원이니까 절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종목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윗단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격이 음을 주고 나서 양을 꽉 뽑으면서 거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긴 하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월요일 날 33,000원 이상으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자의 몫이고요. 보유자는 35,000원 전후에서 차익 실현을 주고 가격의 보정 작업이 만약에 지금 이 주말에 올랐던 11%가 부담이 돼서 가격의 눌림이 나온다면 이것은 36,000원까지 저점 매수의 관점에 접근하시고 29,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매수 공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MC넥스도 지금 현재는 카메라 모듈이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차량용까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 있는 어떤 종목군들의 순환매를 노려보는 이런 전략도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RFHIC고요. RFHIC는 5G 관련주입니다. 자, 5G 관련주는 제가 뭐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5G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과도한 매도 구간에서 반등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267억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영업이익을 따라가지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죠. 3분기까지 169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의 보정작업을 충분히 거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메탈라이프라고 이제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 제조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24일 날 코스닥에 입성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크게 부담이 없는 이런 자리에 48,6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와서 지금 첫 번째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처음으로 터진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의 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단기나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위로 38,000원까지 열어두시고요. 33,850원에서 32,600원까지 매수하고 38,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매수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자, 아모텍이고요. 아모텍은 또 지금 현재 최근에 소재 부품조 단에서 가장 가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MLCC 관련주입니다.
뭐 MLCC 관련주는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형주 쪽에서는 또 아모텍이 또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현재 아모텍의 월봉을 한번 보시면 52,000원대에서 지금 여기 이쪽에 15,400원까지 급락한 다음에 이제 반전의 고리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4개월 이상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예전 2017년도 때의 어떤 영업이익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감은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역시 이제 대만의 약예나 이런 그 MLCC 관련주들이 급하게 올라오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동종목의 경우에는 목표치를 32,000원 정도로 놓으시고요. 단기 및 스윙 관점에 접근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지만 어저께 이게 강하게 올라오고 거래가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조금 부담이 돼 있는 자리죠. 이게 여기가 이제 그 9월 달에 20일과 60일에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가격 보정자금 지키고 이렇게 떠 나오니까 여기를 따라서 3만 원대에서 매수한다는 건 부담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나 보합권 이하 27,500원에서 26,500원까지는 조정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 2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매수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아모텍을 비롯해서 뭐 대주전자 재료나 코스모 신소재나 사막 콘덴서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쪽의 시장 흐름에서는 삼성전기의 흐름하고 지금 현재 그 일맥상통한 이런 흐름들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주목하면서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HLB입니다. 자, HLB가 지금 현재 보면 그 진회장에 어떻게 보면 지분 증가 소식에 반등했다가 그 반등폭을 그대로 반납하고 내렸는데, 어저께 코스닥이 1.7% 정도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보면 0.5%로 시가총액 이 종목이 지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하락의 채널 구간에 있죠. 하락의 채널 구간에 있고 지금 이제 채널 하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보면 5일선의 기울기를 우상향하기 전까지는 단기 매매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평단이 높은 사람들은 평단을 낮추는 수익 매매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0만 원 이하에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평단을 만약에 12만 원대라든가 12만 원이나 11만 원대 있는 사람들을 10만 원대 전후로 낮추는 이런 평단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은 그러한 자리,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자리는 사실은 어차피 중기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매매에서 지금 현재 네크라인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85,000원을 네크라인으로 보고 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60분 봉에서 시장 흐름이 하락 세기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락 세기형이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이 속도가 지금 파란선 있는 그 60위에 61선에서 421 MA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관건이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는 단기 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중기적으로 스윙의 어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자리는 위로 올라가면 12만 원 존호입니다. 12만 원 존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떨어놓고 아래에서 한 번 더 저점을 기다려가는 전략인데, 거래 대금이요 살려고 하다가 다시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보면 이 종목을 뭐 너무 빨리 단기간에 어떤 수업을 보려고 하는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중기적인 이런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걸 단기적으로 어떤 그 회원들 보니까 15만 원 이상에 있는 회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지금 현재 투자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들어갔다 이런 얘기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상태예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거래 대금처럼 한 3천억 정도 나오면서 양봉이 터지는 날, 양봉이 장대 양봉이 3천억 이상 거래가 되고 그 양봉이 터지는 날 오히려 평단가를 낮춰주는 물타기 전략을 한번 하시고 그 이전에는요. 물타기를 임의적으로 계속 물타기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회사를 길게 끌고 가면 그렇게 본인이 투자 심리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면서 매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였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에 지금 평단이 높은 사람들의 매매 전략을 한번 다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의 어떤 전략이나 종목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장이 주초에도 상승의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시 추세의 어떤 전환의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자리인데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은 고점에 대한 기대감,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한국 시장은 여전히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의 자금이 완전히 지금 복귀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하면서 시장 공략에 치중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2월 9일에도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